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제1투표소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서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대환 기자, 투표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내에 마련된 902개의 투표소에서도 이 시각 순조롭게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7시 현재 경남의 투표율은 1.7%로 지난 19대 총선 같은 시각 투표율 2.8%보다 1.1%포인트 낮게 집계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앞서 진행된 경남의 사전 투표율이 12.19%로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특히 어젯밤 남부지방부터 내린 비가 본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단체장 재선거가 포함된 김해와 거창 등 두 곳의 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두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되는데요. 흰색은 지지한 후보에, 연두색은 지지하는 정당에 찍으시면 됩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비례투표 역사상 가장 많은 21개 정당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33.5cm에 달하는 만큼 기표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또 있습니다. 선관위는 특정 기호를 암시하는 손가락 표시로 사진을 찍거나 기표소 안에 투표용지를 직접 찍어 SNS 등에 올리면 선거법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총선, 오후 6시 마감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상남동 제1투표소에서 KBS 뉴스 이전입니다. 기술 융합을 통한 기계산업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100여 개 기업이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금속 부품을 가공하는 데 필수적인 절삭류. 사용기한이 짧은 게 기업의 비용 부담이었는데 한 창업기업이 이런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절삭류를 정화해 사용기한을 2~3배 늘려주는 장치를 개발한 겁니다. 이 같은 기술을 응용한 설비 56억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련 법률 자문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고 8억 원도 투자합니다. 개발비에 소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판로 개척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화나 판로 개척에 대한 8억이라는 자금은 창업기업의 구심이 되겠다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진 지 1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인들에게 아이디어를 검증받을 공간, 사무공간, 때로는 제작 공간이 됩니다. 지원받는 보육기업 수는 127곳, 사업화를 준비하는 창업기업 17곳도 입주해 있습니다. 조성된 펀드에서 경남 100여 개 기업에 750여억 원이 투자나 융자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일자리와 창업 확대. 지난해 보육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은 40명으로 올해는 이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에 대한 그 열기가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학들과 연계해서 조금 더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에 대해서 한번 뛰어들어 볼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전담 기업인 두산중공업 외에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를 확대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현재 쇠락한 마산 부림시장을 살리는 데 청년 사업가들이 나섰습니다. 먹을거리 명소를 만들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볶고, 굽고, 튀기고. 움직이는 손끝에서 요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손님들은 갖가지 음식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음식 맛도 저희 입맛이랑 잘 맞고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 같아요. 여기 시장에 오면 꼭 올 것 같습니다. 설레고 긴장된 표정으로 손님을 맞는 이들은 20, 30대 청년들. 창원시가 마산 부림시장 부흥을 위해 모집한 청년 지원 사업인 청춘 바보몰의 주인공들입니다. 주변 친한 친구분들이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같은 젊은 나이 때 이런 사업을 창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창업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메뉴와 인테리어 하나하나 직접 기획해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 폐허에 가까웠던 곳을 바꿔놨습니다. 비어있는 점포도 살리고 우리도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부림시장의 시장 자체가 조금 젊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점포 임대료를 지원받으며 새로운 길을 선택한 젊은이들의 도전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오전 시간에는 경남 모든 지역에 확대되겠고 오후 3시에서 투표 종료 시각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이번 비는 황사가 섞인 흙비로 예상돼 비를 맞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국 북부 지방에서 발원했고요. 우리나라 상공으로 날아들면서 내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관련 질환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지나긴 하지만 크게 쌀쌀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창원 13도, 김해는 1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밀양 17도, 김해는 18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좀 낮게 느껴질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18도, 사천과 합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해상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곳곳에 안개가 자욱한 모습이고요. 물결은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창원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고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시가 상습 정체 구간인 외동고개에서 장유일동 구간의 지방도에 확장 공사를 본격 추진합니다. 의령 군민문화회관이 오는 가을 문화공감 우수공연 기금을 지원받아 1억 3천만 원 규모의 새 작품 공연을 유치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창녕군 낙동강 유채축제가 오는 15일 남지읍 낙동강 둔치에서 열립니다. 동영시가 오는 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안 5,000제곱미터 규모의 튤립 꽃밭을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창원시가 인근 지자체와 함께 광역 관광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창원시는 오는 18일 부산관광공사에서 부산시와 거제시 등 5개 인근 시군과 함께 광역관광협의회를 발족하고 2일에서 4일 일정의 광역관광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공모를 통해 창원을 대표하는 광역관광상품을 선정하고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업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비를 지원해 일할 때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7천만 원을 투입해 70여 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과기대 양돈과학기술센터가 돼지고기의 맛과 육질을 진단하는 유전자 진단 장비를 산업화했습니다. 김철욱, 하정임 교수 연구팀은 돼지의 간 조직에서 확인한 돌연변이 유전자 가운데 맛과 육질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를 선별해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진단 장비 산업화로 맛과 육질이 우수한 돼지 개량에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